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5살 딸 하나 키우며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자 두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엄마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은 다 겪는다곤 하지만 이번에 저에게 닥쳐온 시련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에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고 그토록 바라던 새 생명이 태어나 앞으로 좋은 날들만 펼쳐질 거라 생각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저에게 있어 복병은 시어머니였고 제가 꿈꿔온 모든 걸 앗아가려는 어마무시한 계획이 제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분노하게 만들어 지금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네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잘해줬나 싶을 정도로 천사 같았던 시모는 모든 게 계획적이었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행동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 모든 계획을 숨기며 저를 이용해 먹으려 했던 게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딸을 낳고 나서부터 순식간에 변해버린 시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딸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아들 손자가 아니라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어여쁜 손녀가 태어난 것도 좋아해 주셨어요.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되면 하나 더 낳으려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아기를 낳기만 기다리고 있는 듯 했고 태어난 순간부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네요. 몸조리도 끝났겠다. 이제 일해야지. 우리 아들이 혼자 버는 거 가지고 형편이 좋아지겠어? 그래서 말인데 너희 한사돈에게 아기를 맡기고 바로 일자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맨날 뭉그적거리기만 하면 출산한 것 때문에 엉덩이 무거워져서 게을러지기만 하고 살만 더 찐다. 출산하면 신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 잘 알고 있지? 옛날과 다르게 체질이 변할 수 있다고. 살찌면 보기 싫고 자신감도 잃어버리면 모든 게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시모 말 듣고 이번 주부터 친정에 아기 맡기고 일자리 알아보도록 해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지? 우리 아기 태어난 지 이제 50일 됐어요. 그리고 저도 아직 몸이 온전치 않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라뇨. 엄마인 제가 옆에 있어야죠. 2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일을 해도 마음이 놓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가 벌어오는 월급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아직까지 모자란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들어가 보셔도 돼요. 저는 아기 재워야 해서요. 한마디 하니까 10마디를 하네. 시모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토를 달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인상 쓰면 되겠니? 결혼할 때부터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가 살아서 시어머니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내가 결혼 전에도 뭐라고 그랬어? 시애미가 옳은 말을 하건 틀린 말을 하건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내부터 하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니?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날카로운 반응만 보여주셨고 제가 집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건지 시댁과의 거리가 상당한데도 일주일에 2-3번 찾아오셔서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일자리 알아보라는 말에 당연히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자기 아들 혼자 벌어 먹이는 게 힘들다며 저를 걱정해주는 게 아닌 아들 걱정하는 말만 늘어놓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더 이상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저녁에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고 시모에게 당장 전화를 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 바로 잡아줄 거라 기대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자기 엄마라고 되려 두둔하며 오히려 잘못을 하지 않았던 저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해해보려 남편이 하는 말 천천히 들어봐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큰 소리가 오고 갈 정도로 심각하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예상 밖의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네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충분히 알겠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그거야 내가 고생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당신 의견이랑 우리 엄마 의견이랑 차이가 너무 심하면 싸움밖에 더 나? 중간에서 나도 난처하고 그러니 어른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을 들으라는 건 한마디로 지금 당장 일자리 알아보고 나가서 돈을 벌라는 말이잖아. 50일밖에 안 된 우리 아이보다 돈이 더 우선이라는 말이지? 당신은 내가 집에서 아이 보는 것조차 꼴 보기 싫었던 거야?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거지? 전부 다 가족이 화목했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지. 그걸 왜 이렇게 꼬아서 듣는 거야? 50일 정도 됐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어머니 말대로 계획하는 게 모두에게 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 불만 가지지 말고 일자리 좀 알아보도록 해.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일을 하라는 자체가 용납할 수가 없었네요. 2~3살 됐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지만 아직 몸도 온전치 않은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돈거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해봤고 당황하신 듯 말을 더듬으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는 것도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두 분이서 식당에서 음식 장사하는데 아이를 들쳐매고 식당 일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모와 남편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다가 결국 좋게 해결하려 했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었고 결혼 초부터 남편과 싸워왔던 신뢰는 조금씩 무너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냉전이 흐르던 어느 날 결혼한 뒤로 돈 관리는 제가 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앞으로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결혼 이후 내가 받은 월급 관리하겠다고 해서 못마땅해도 여자가 관리하는 게 좀 더 꼼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네.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당신이 하나 내가 하나 어차피 똑같을 것 같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시간 이후로 생활비 다 쓰도록 해. 불만 같은 거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불만? 지금 나랑 장난해? 갑자기 왜 당신이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나가는 돈이 당연히 많아진 거 아니야? 당신이 버는 월급으로 한 달에 뭐뭐 나가는 줄 알고는 있는 거야? 생활비에 대출비만 따져도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고. 그리고 당신은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가잖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아끼고 남은 금액 저금하려고 하는데 꼼꼼하지 않다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래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볼 테니까 한번 관리해봐. 돈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지 여기저기 나갈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말에 남편에게 넘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겠다고 소리치더니 카드값이며 관리비에 월세, 대출 등등 매달 빠져나가야 할 금액을 처리하지 않아 남편이 관리한 다음 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되려 손이 더 많이 가게 되었고 사소한 거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신경을 쓰게 되면서 스트레스는 최고조로 올라오게 되었고 결국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려 한 순간 남편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전부 지출했다며 남아있는 돈이 없다고 하길래 전부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 잠시 빌려주게 되었다며 결혼 이후 한 번도 용돈도 드리지 못해 마음 한편이 항상 무거웠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길래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치게 되었네요.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그럼 월급 받은 금액 전부를 드렸다고?
그럼 당장 우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어떡하라고? 다음 달 돼서 메꾸면 되는 거지. 뭐가 그리 큰 문제라고 이리 호들갑이야. 한 달 밀린다고 해서 큰 지장 없다고. 그만하고 저녁이나 차려줘.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줄 알면서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밥도 하나 제대로 못 차리냐? 내가 퇴근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간대를 못 맞추는 거야? 지금 나한테 호들갑 떤다고 했어? 우리가 없는 형편에 시작한 거 어머님도 알고 있는데 월급 받은 전부를 죄다 드렸다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겠어? 그리고 한 달 밀리면 뒤치다거리 누가 할 건데 내가 전화 오는 거 다 해명해야 되는 거잖아. 당신 나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놀고 먹는다고? 당신이 아이 기저귀 한 번을 갈아줘 봤어? 시도 때도 없이 불규칙하게 칭얼거리며 떼쓰는데 어떻게 일일이 제 시간 맞춰서 밥을 차려줘? 애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 몰라? 안 되겠다. 내가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돈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 생각 없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라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 전화를 분명히 봤을 텐데 받지 않길래 계속해서 전화를 걸자 보고 있던 남편이 핸드폰을 뺏어 들곤 저녁밥이나 차리라고 하길래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큰소리친 뒤 칭얼거리는 아이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남편과 시모의 성격이 저를 더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 투덜거리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길래 눌러왔던 감정과 불만들이 터져 올라오면서 결국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에게 돈 관리는 제가 한다고 얘기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의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다음날 아기 들쳐매고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긴 말하지 않고 손부터 내밀며 가져가신 돈부터 다시 달라고 얘기하자 벌써 다 썼다며 몸을 돌리셨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저를 등진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은 충동적인 마음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려던 찰나 아버님이 안방에서 뒷짐지며 저를 빤히 쳐다보며 나오셨어요. 그러고 있지 말고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전화로 하면 되지. 먼 곳까지 힘들게 와선 동네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면 어른을 대하는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니? 세아가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구나.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셨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돈이 필요하면 잠시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동네 창피하게 소란 피워야 되겠니? 그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한평생 봐야 할 시부모 걱정되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텐데. 세아가 너는 가족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길래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어른의 결정이 잘못됐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니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한 소리 해야 되겠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 공경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버님은 그래도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님까지 저런 행동을 보이니 할 말을 잃었고 이런 집안과 결혼한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면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더 이상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퇴근한 남편에게 이혼 서류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면서 이혼이 쉬운 줄 아냐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만약 이혼한다면 육아는 자기 집안에서 할 거라고 아기까지 뺏어갈 거라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 좀 하고 살자며 애원을 해봐도 자기는 충분히 결혼 생활 잘하고 있고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되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혀 조율이 되지 않는 의견 충돌에 아이 또한 뺏기고 싶지 않아 결혼은 했지만 각자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다음 달 월급도 시부모에게 전부 다 주게 되었고 그런 무책임한 행동에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불리한 조건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손해는 안 보려고 한 발 물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에 아이에게는 아직 엄마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 수당도 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손해로 느껴지게 되면서 시부모님의 입김에 경제권은 다시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 월급은 그동안 메꾸지 못했던 곳으로 전부 지출하게 되면서 벨트를 졸라매야 했어요. 빌려가신 돈은 언제 주냐고 물어보니 나중에는 말만 반복하시지 돌려주실 생각은 전혀 없으셔서 포기하며 지내왔었습니다. 그 뒤로 제 딸만 아니었어도 벌써 이혼하고 끝내버렸을 텐데 자식이 뭐길래 그래도 아빠 없는 딸로 낙인 찍히게 하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만 하며 선을 긋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냥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사람이지 미래를 약속하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도 바닥나게 되었고 남편도 더 이상 저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각자 해야 할 일만 하며 살던 어느 날 동네에서 어느 정도 친한 지인이 새벽 배송이라는 일을 하는데 수입이 꽤 짭짤한 것 같더라고요. 조용한 시간이고 일거리도 많지 않아 부수입을 올리기에는 괜찮은 직업 같았어요. 그리고 새벽 배송하던 지인도 제 딸과 비슷한 나이인데 남편이 집에서 아기를 봐준다고 하길래 새벽에 잠깐 하는 거니 괜찮을 것 같아 좋은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새벽 배송 일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어찌됐든 일을 한다고 하니 싫은 표정보단 반기는 표정이었고 의논 끝에 새벽 배송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남편 차로 움직이면서 제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만 받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하자 꽤 짭짤한 부수입이 생기기 시작했고 일하는 능률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벌 수 있는 직업이라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아침이 되면 남편은 출근을 했고 아기가 낮잠을 잘 때 저도 잠깐 눈을 붙이며 불안했던 가정 환경이 점점 안정권을 되찾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지길래 제 마음도 점점 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지 과거에 한번 난리가 났으면서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려 했어요. 당신 지금 일한 지 1년이 넘어서 그런지 능률도 많이 올랐고 안정적인 수입도 생기니 좋긴 한데 나는 아직까지 마음이 편치 않네. 우리 부모님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돈 많이 벌면 뭐해? 부모님 용돈은 쥐꼬리만큼 드리는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시부모님께만 용돈 드리고 있는 거 알아? 결혼 이후 한 번이라도 우리 집안 생각해 본 적 있어? 지금까지 말만 꺼내면 당신 부모님 생각만 하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딸만 아니었어도 바로 이혼이었어. 아빠 없는 딸 만들기 싫어서 참고 있는 거야. 용돈 드리는 것도 감지덕지야. 우리 이제 숨통 트였는데 다시 과거에 힘들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나이 먹었으면 가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철없는 생각 좀 하지 마.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부모님 용돈 올려드리지 않겠다는 말이네. 부모님이 각각 월 50씩 받는 거 부족하다잖아. 월 100씩 올려줘. 안 그럼 다시 예전처럼 돈 관리 내가 할게. 당신이 내 월급 절반 이상 벌고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꼴랑 300 벌어서 100씩 드리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는 거야? 그냥 이 지콩만한 집에서
평생 살고 싶은 거냐고.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당신 부모들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다. 남편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어요. 새벽 배송으로 잡다하게 이것저것 겨우 해서 힘들게 버는 돈인데 고생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자기 부모님 생각에 용돈 올려주고 싶다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상한 대로 결국 제가 벌고 있으니 자기가 받은 월급 알아서 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땡전 한 푼 없이 죄다 시부모 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받은 월급으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이혼하자며 2번의 기회는 주지 않았어요. 딸에게도 이런 아빠가 있으니 차라리 없는 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이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했었는데 모든 조건이 제 손을 들어줄 거라며 가정을 위태롭게 만든 집안의 가장이 100% 잘못했으니 그에 따른 위자료 또한 청구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네요. 그렇게 또다시 이혼하겠다며 난리를 치자 남편은 과거와 달리 당당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식의 눈빛에 제가 되려 당황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이혼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시부모 또한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며 이혼하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길래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낮에는 아이를 돌보며 새벽에 배송을 해야 돼서 어떤 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 절차를 밟는 도중에도 저는 열심히 2발로 뛰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늦은 새벽 마지막 배송지 한 곳을 남겨둔 채 갑자기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서둘러 차를 돌려 목적지로 향했는데 차를 정차한 뒤 꽤 무거운 짐을 구루마에 실으려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으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보슬비가 와서 그런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급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던 시모였고 들어간 건물은 한 번도 본 적 없던 대저택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시모가 왜 들어갔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차피 이혼할 거고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아 시모가 들어간 대저택에 주문된 배송 물품을 실으려고 한 순간 제 옆을 순식간에 지나간 시부와 그리고 집에서 아이가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줘야 할 남편이 대저택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1년 정도 되었을 당시 탑차를 대출받아 구매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 차를 몰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차에서 시부와 함께 내려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자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오게 되었고 집에 있는 아이가 걱정돼 앞뒤 보지도 않고 차를 돌려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안방 문을 열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아기 전용 침대가 아닌 장롱 속에 넣어놨더라고요. 집 밖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장롱 안에 넣어놨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거렸고 아이를 품에 안아 진정시켜줬어요. 얼마나 울어댄 건지 쉽게 가라앉지 않길래 결국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네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아이는 다시 잠이 들었고 그놈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니 어느 순간부터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제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와서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시 잠이 들게 만든 거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잠시 칭얼거린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되니 말문이 막히고 시댁 식구들이 도대체 왜 대저택으로 허겁지겁 들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차 시동을 걸어 미처 배송하지 못한 물건을 가지고 목적지로 향했어요. 다행히도 비는 그쳤기에 아이를 등에 업고
물건을 내리는데 박스가 많이 젖어 있었는지 살짝 찢어져 있길래 조심히 내리려 하는 순간 봉해져 있던 테이프가 반쯤 떨어지게 되었고 구루마에서 내려 저택으로 걸어가자 박스가 옆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반쯤 붙어있던 테이프마저 떨어지면서 안에서 나온 내용물은 충격적이게도 온갖 아기 용품들 뿐이었네요. 젖병부터 시작해서 아이한테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온 동네가 울려 퍼질 정도로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저택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쯤 열려있는 대문을 들어가니 급하게 들어갔는지 현관문도 열려있더라고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주위를 둘러싼 사람은 시부모였어요. 그리고 시모가 누군가에게 돈을 쥐어주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통해 아이를 가진 거였고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설마 지금 저 여자를 통해 다른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제가 딸을 낳아서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어떻게 들어온 거니? 이러려고 계속해서 저 사람 돈을 가져간 거예요? 왜요? 제가 딸을 낳은 게 그렇게 못마땅했나요? 어차피 너 이혼할 거고 나도 며느리 드리는 것보다 손자 하나 두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건데 뭐가 문제야? 저번에는 딸을 낳아서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아들 낳아서 성공했네. 당신은 가지지 못한 아들이잖아. 우리 엄마도 처음에는 당신을 좋게 봐주려 했었지만 우리 집안과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무슨 말만 하면 죄다 싫다고 하니 둘째 계획도 당신과는 하고 싶지 않아. 1년간 부모님께 드린 돈으로 한 번 더 계획한 거야. 어차피 추가금 내면 모유 먹일 때까지 아이 돌봐줄 수 있으니 그때까지 맡기고 데려오면 되니까. 우린 얼마나 편해? 아내 눈치 안 봐도 돼.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 눈치 안 봐도 되잖아. 내 자식만 잘 크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여자 필요 없고 그 아이도 필요 없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알겠어? 나도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다고. 자기 딸이 제 등에 엎여 있었고 모든 걸 듣고 있는데도 서슴없이 뱉어대는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으면서 되려 당당한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았고 저놈이 말한 것처럼 이혼을 하려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힘겹게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오자 바닥에 널브러진 아기 용품들이 보였고 풀지 못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아기 용품들을 주워들어 창문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쉴 새 없이 던지니 창문이 와장창 깨졌고 동네는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리에 불법적인 모든 일들이 행해진 저택 앞에서 난동을 부리니 주변에 있던 주민들 신고에 경찰들이 출동했고 이성을 잃은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제 딸 또한 힘들었는지 울음을 터뜨리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 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 집안은 돈을 받고 이용하는 행위가 생명윤리법에 적용이 되면서 저와 결혼 생활하면서도 한 번이 아닌 2번을 시도한 계획에 있어 의도적으로 원하는 아이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문제로 인해 징역 1년을 처벌받게 되었네요. 그 뒤로 완전 인연을 끊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분합니다. 제 딸이 뭘 잘못했나요? 너무 불쌍하기만 하고 저런 사람을 아빠였다고 입에 담는 것조차 부끄럽네요. 그냥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친정에서 아이를 봐주고 있고 저는 전적으로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체질에 맞는 것 같네요. 언젠가 제 얼굴에도 웃음꽃 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소박하게 행복만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